안녕하세요. 대기질 관리연구실 석사 김규현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김성원 교수님의 양력입니다. 2022년도 1학기에는 환경공학 실험과 대기오염 방지공학, 열역학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은 학우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성분 분석을 통해 어떠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는지부터 모델링을 통한 오염물 추적과 장거리 이동 등 미세먼지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실에서 실행한 프로젝트로는 들꽃 행사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조성 성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미국 나사와 한국연구진이 함께 수행한 한미 대기환경합동조사 포러스 AQ 캠페인에 참가하여 한반도 대기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원주 세베란스 이비인후과 연구진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세포의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20년도 과제로는 오염원 추적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개별 한 달씩 샘플링을 진행하였고 저희 연구실은 일본 샘플링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로는 원주시 미세먼지 농도의 원인 및 대체 마련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원주 사이트에서 샘플링을 한 후 PM2.5 성분 분석 및 공간분법 파악을 진행하였고 데이터 평가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저희가 샘플링하고 있는 행구동 기후나 대형 연구 센터입니다. 현재 보유 시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석사과정 2명이 있으며 석사과정 학부 연구생 추가 모집 계획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 연구실 노현석 교수입니다. 네, 제 연구실을 소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제 사진 보이시죠? 네, 제 사진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하였고 95년도에 학사 학위 취득 후 석사 과정에 들어갔고 1997년도에 석사학위 취득 후에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박사 과정을 끝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 경험은 대전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요. 그 이후에 병역특례를 끝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내셔널 레보레토리에서 연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대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제 직책은 정교수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수소 제조, 그리고 C1 케미스트리, 바이오디젤 프로덕션, 디설프리제이션, 탈황, 디낙스, 그 낙스 제거, 초미세먼지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는 낙스를 제거하는 연구도 했고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촉매 반응, 나노프로스 머티리얼, 그러면 이제 나노 세공을 가지고 있는 물질 합성의 경험도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백운관 309호이고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나온 것처럼 hsroh@연세.ac.kr입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방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에너지 환경공학 연구실, 그래서 에너지 앤 엔바이러멘탈 엔지니어링 랩, 그래서 EEE 랩입니다. 저는 일단 그 BK21포 사업에 사업 단장으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연간 6억 원, 7년짜리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 단장으로서 이 BK21 사업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BK21 사업 이외에도 리포미 반응, 수소를 만들기 위한
리포밍 반응 과제를 하고 있고요. 수성가스 전환 반응, 워터게스 시프트 리액션, 또 하이 템퍼러처 시프트 리액션, 디악시저네이션 반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교육부, 연구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낸 그 연구 성과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그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논문 게재 실적은 지금까지 196편이고, 최근 5년간 SCI 논문 게재 실적은 52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편 정도의 SCIE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 실적으로는 그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에 게재한 게 있고요.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임팩트 팩터 19.5 상위 2% 저널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에 케미칼 엔지니어링 저널에 상위 3%인 저널에 게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 실적은 26건, 기타 업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발표 연구 업적 상위 2% 과학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 아웃스탠딩 프로페서 인 리서치, 그러니까 연구 우수 교수로 2020년, 2018년, 2014년 선정되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지구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에너지의 변화를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예전에는 땔감을 썼죠. 땔감을 쓰다가 제1차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이 주요한 에너지원이 됐고요.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주로 쓰고 있죠. 미래에는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수소를 제조하는 분야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원료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부터 리포밍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CO로 이루어진 syngas를 만들고 수성가스 전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또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제 잔여 CO를 제거함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연구도 제가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폐기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연구, 코크 오븐 가스 또는 랜드필 가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인데요. 그 촉매를 개발해서 그 촉매의 주요한 성분들 또는 담체 또는 그 조촉매를 개발하여서 맞춤형 촉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침법이라든지 이런 그 제조 방법의 최적화를 통해서 맞춤형 촉매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촉매를 대상 반응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촉매를 합성하는 그 장치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랩 스케일에서 이제 배치당 약 3g 정도 만드는 반응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쭉 높여서 파일럿 스케일로도 촉매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터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천연가스와 스팀을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연구의 리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그 수성가스 전이 반응을 통해서 CO와 스팀을 반응해서 CO2와 하이드로진을 만드는 그 반응기입니다.
반응물의 분석은 마이크로 GC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마이크로 G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왼쪽 그림은 이제 그 촉매의 특성 분석을 하는 이제 분석 장비이고요. TPR, 케미소옵션, TPD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BET 표면적을 재고 포어 발륨,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제 연구 결과가 이제 뉴스로 나온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그 기사화돼서 각종 신문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생가스 탄소 자원화 나노 촉매로 효율 높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기사화된 게 있고요. 공기 중 이산화탄소 잡을 고효율 촉매제로 찾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것도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수소 생산하는 친환경 촉매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또 경유 대체 연료 바이오 디젤 경제적 촉매 개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연구실의 그 졸업생들인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 중에 이제 정대훈 교수가 제 1호 박사인데 지금 현재 창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제 2호 박사인 심지호 박사는 원광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원준 박사는 현재 경남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열린 박사가 계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졸업생 중에서 4명이 현재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정년퇴 교수입니다. 2명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 1명은 안산의 환경재단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연석 박사의 경우에는 석사생인데요. 어미칸 연구원은 현재 현대모비스, 김기선 연구원은 포스코에너지, 김기혁은 에코랩에 근무하고 있고 한준규는 LG화학, 한원빈은 한국가스공사 연구원, 박지은은 현재 환경부 6급 공무원입니다. 정희석은 리드제넥스 연구원, 김민재는 현재 충남대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요. 이다위는 에코랩 연구원입니다. 유성현은 키바나라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조재환은 SBK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성진은 이번에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박사 졸업생 7명 중에 정년퇴 교수가 4명 되었고 비정년 연구교수는 2명, 정부 유관재단 안산의 환경재단 팀장으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생 12명 중에 대기업이 3명, 현대, 포스코, LG, 한국가스공사 1명, 환경부 6급 공무원 1명, 중견기업 5명, 그 중에 2명은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기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학교의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연구하고 있는 멤버들인데요. 안선영, 지금 박사과정, 김경진 박사과정, 김범준 박사과정, 박호룡 박사과정, 홍가람 박사과정, 그리고 권국형 지금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은 백운관 309호에 있고요. 전화번호, 이메일 있습니다. 제 랩도 이제 백운관 408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 바이오 연구실의 대학원생 정승환입니다. 연구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박동희 교수님으로 학위 과정을 포스텍에서 마치셨으며 2011년도에 연세대학교 환경화학과에 부임하셨습니다. 현재 강의하시고 있는 과목으로는 합폐수처리공학, 바이오에너지공학, 그리고 실험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구성원은 연구교수님 1분, 통합과정생 2명으로 총 3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선배님들이 졸업하시고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에 취업하여 환경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적 하수처리 연구,
생체협착제 및 공정개발 연구,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연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환경융합 연구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연구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하수 처리 및 공정개발 연구입니다.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는 다량의 하수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는 오염 부하량 증가 및 축적으로 인하여 수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하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질소, 이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면 방류수역의 조류 및 수생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용존산소의 고갈로 이어집니다. 이는 어류를 폐사하게 만들며 자정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하수의 유기물, 질소, 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저희 연구실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하수처리 공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 공정 개발 및 최적화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흡착 연구로 산업, 농업 부산물을 이용해 수계 내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체흡착 방법으로는 물리적 흡착, 이온 교환, 산화환원 반응, 침전 반응 등 다양한 제거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육각크롬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속 처리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노셀룰로스 기반의 새로운 흡착제 또는 환원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로는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개발 및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현기성 미생물들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메탄가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유기물의 전처리 방법, 그리고 공정개발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연구 및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도 하수처리 분야는 더욱 미비한 상태입니다. 많은 하수처리장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인자들이 매우 많아 최적 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하수처리 운전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 및 방류 수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호수의 녹조를 모니터링하여 매핑화하는 연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연구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는 생체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처리와 하폐수 처리를 중점으로 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석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을 1명에서 2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처리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싶으신 학우분들은 백운관 123호 혹은 화면 상단에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환경공정연구실의 박병규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이며 세부적으로는 정족수 감지 억제 막여과 생물 반응조, 막 중류 공정, 중력 구동식 막여과 공정, 그리고 역삼투막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막여과 생물 반응조, 즉 MBR 공정은 이 막여과 공정과 생물학적 하폐수 처리 공정을 결합시킨 고도 하폐수 처리 공정입니다. 기존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비해서 처리 효율이 매우 높고 설치 부지 면적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로 바이오피움, 즉 생물막 형성에 의한 막오염이 일어나면 여과 성능이 저하되고 그만큼 여과에 필요한 펌프 에너지가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생물막 형성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미생물 간 신호물질 전달에 의한 정족수 감지, 즉 쿼럼 센싱이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쿼럼 센싱에서 쿼럼은 정족수를 의미하고요. 쿼럼 센싱은 정족수를 감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쿼럼 센싱, 즉 정족수 감지는 생물, 특히 미생물 간의 개체수를 파악해서 특정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특히 미생물이 뭐 눈과 입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미생물은 눈이나 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와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시그널 말리큘, 즉 신호 물질입니다. 자, 이것을 오토 인듀서라고도 합니다. 특정 신호 물질을 생산하며 배출하고 그것을 다시 감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개체수가 주변에 많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 이러한 신호 물질의 농도가 낮겠지만 개체수가 많아지면 주변에 신호 물질 농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어느 역치를 넘게 되면 진 익스프레션을 바꾸어서 특정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집단 행동으로는 생체 발광, 독성, 포자 형성, 그리고 생물막 형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혼자서 독성 물질을 내뿜어 봐야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 어렵겠지만 여러 개체가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독성 물질을 내뿜으면 그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서로 신호 물질을 조금씩 내다가 그 농도가 역치를 넘어서면 아, 나와 같은 개체가 주변에 많이 있구나 하고 독성 물질을 다 같이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막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수가 적을 때는 생물막 형성이 어렵기도 하고 생물막 형성해도 큰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개체수가 많을 때는 다 같이 생물막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형성한 미생물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정족수 감지, 즉 쿼럼 센싱을 통해서 생물막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막이 여과를 위한 분리막 위에 형성되게 되면 막여과 성능을 방해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펌프 에너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족수 감지에 의한 생물막 형성을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쿼럼 퀸칭, QQ 혹은 WQ, 즉 정족수 감지 억제 기술은 신호 물질을 분해해서 정족수 감지를 방해함으로써 생물막 형성을 저감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초창기에는 신호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이것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러한 효소를 생산하는 세균을 이용해서 정족수 감지 억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균들은 여러 미생물들이 함께 성장하는 믹스드 컬처에서 우점종이 되지 못해서 점차 그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QQ 세균을 보호하기 위해 고분자 물질로 된 담채를 제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조한 QQ 담채이고 CLSM 현미경으로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 QQ 세균이 이렇게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QQ 담채를 MBR에 적용한 결과 생물막에 의한 막오염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논문으로 게재하였고 현재 환경부 상하수도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연구 주제는 막 증류 공정입니다. 막 증류 공정은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축수나 회수율 문제 등 기존 해수 담수화 공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증류 공정은 하이드로포빅, 즉 소수성 막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분리막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가 통과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수성 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웨팅, 즉 막 젖음 현상입니다. 원수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막을 통과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리막은 계속 물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수성 막도 결국 웨팅이 되는데요. 웨팅이 일어나게 되면 수증기가 아니라 물이 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에 들어있는 염분과 오염물이 같이 막을 통과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팅 현상의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이 염분이 막 표면의 결정들을 형성하는 스케일이나 친수성 유기물들이 막오염을 일으키면 이와 같이 웨팅을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었고요. 이런 결과들을 논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해당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과제를 계속 수행하면서 막 세척에 의해 디웨팅, 즉 막 젖음 회복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계속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는 중력 구동식 막여과 공정입니다. 막여과를 위해서는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펌프 에너지가 계속 소모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력을 이용해서 여과를 수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제3세계 등 전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중력 구동식 막여과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막오염을 완화하고 또 비소 등 중금속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 공정과 결합한 중력 구동식 막여과 공정을 개발 중이며 현재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구 주제는 역삼투막 공정입니다. 역삼투막 공정은 해수 담수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고도 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데요. 역시 막오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삼투막 공정에서 가장 주요한 막오염은 무기물에 의한 스케일 형성인데요. 염분 농도가 높은 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케미칼을 엔타이스케일런트, 즉 스케일 방지제라고 합니다. 날코라는 글로벌 화학기업의 국내 지사인 날코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산학과제를 통해서 날코에서 제조한 스케일 방지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환경 공정 연구실의 구성원입니다. 박사 후 연구원 1명, 석박 통합과정 5명, 그리고 박사과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처리 환경 연구실 워터랩의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윤여준입니다. 저희 랩은 주로 물을 연구하고 있어서 연구실 이름을 워터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물 중에서도 advance라고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처리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공부하였고요. 졸업 후에는 지금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를 거쳐서 2019년부터는 이곳 모교에서 우리 후배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수처리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수처리 기술 또 수처리 공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아마도 이 수처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해수 담수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수원으로 그러니까 수처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재료로서 바닷물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죠. 굉장히 짠 물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또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해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수, 우리가 하수나 폐수라고 부르는 이런 더러운 물도 이제는 다시 재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처리 대상이 되는 어떠한 소스가 이렇게 달라지고 또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수처리의 그 뉴 패러다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처리 기술이나 공정은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소재가, 매터리얼이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특성을 가진 그러한 물질이 개발이 된다면 이 또한 수처리 기술의 진보, 발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재를 이용한 그 공정들의 하이브리드, 컨비네이션 같은 기술이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sustainable,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는 단순히 그냥 뛰어나고 뭐 좋은 기술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뭐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구 환경도 계속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수처리 분야에서도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나라에 딱 알맞은 그러한 적정 기술을 잘 보급하고 또 그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적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이름에 있는 그 Advance 중에 또 대표적인 그 AOP 공정, 고도 산화 공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고 전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뉴 패러다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소재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핀이라는 이 나노 소재를 저희 연구실에서는 직접 제조하고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래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기능성 나노 소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수처리 분야겠죠. 그래서 수처리에 이런 소재를 적용해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대부분 또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바뀐다면 결국 사람과 우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저희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총 8명의 학생들이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때 사용되는 이 탭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수돗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탭 워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연구하니까 계속해서 물을 두드리다 보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되게 간단한 분자 구조의 물질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신비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물을 두드리면 언젠가 뭔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뭔가 문을 열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또 이러한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탭 말 그대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기 와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아래 다양한 또 연락처를 보여드리니까요. 이메일이나 또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시는 저 연구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또 연구 실적, 결과물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워터랩 수처리 환경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양환경공학연구실에서 이상수 교수님 지도하에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종철입니다. 이상수 교수님께서는 현재 환경에너지공학부 부교수로 계시고 학력 및 경력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사 및 탁수와 같은 비점 오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강우로 토양 침식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탁수와 같은 비점 오염은 상단 가운데 사진과 같이 수자원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고분자 물질로 토양 간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황산칼슘으로 인한 토양 입단화로 경사면의 탁수 발생을 저감시키는 등 다양한 토양 침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차 및 나노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목재, 농업 부산물 등의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차를 이용하여 비점 오염원 제어, 토양 중금속 안정화, 토양질 개선, 그리고 최근 이슈인 탄소 중립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오염물질별 흡착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흡착 효과를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복합기능 토양 계량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 적용 결과 이 계량제는 농업환경관리용 시설물에 적용한 결과 탁소 유출량이 90% 이상 감소되었으며 농업환경 내 직접 활용하였을 때 작물의 생육 증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토양 계량제가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광산, 산업단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 유출되는 중금속과 유류로 인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다양한 토양 계량제를 적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더욱 효과적인 토양 계량제 개발을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항생제 물질 침출로 오염된 토양 복원을 위해 토양 계량제를 적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주요 하천 중 섬강 유역의 수질 악화 원인인 비점 오염원 조사를 위해 섬강 유역의 소여권별 주 오염 배출원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으나 수질 오염의 원인은 대부분 토양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 구성원은 현재 통합과정 2명, 석사과정 1명, 그리고 학부연구생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학기에 석사과정 2명이 입학할 예정이며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백운관 335호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생태생명공학 연구실로서 토양, 물, 대기의 환경 매체로부터 확보한 미생물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환경오염 정화, 생태 위해성 평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생명공학과 IT가 결합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구성원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저를 포함하여 연구교수님 1분, 박사연구원 3분,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3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저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와 건설환경과학과에서 각각 학사와 박사학위를 마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뒤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기술 BT와 환경기술 ET, 정보기술 IT가 결합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 과제들이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T와 관련된 연구 내용입니다. 남한 분광법을 활용하여 환경치료에 있는 미생물을 고속, 검증 및 분리하여 산업에 필요한 유용 미생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정보학을 기반으로 유용미생물 자원의 핵심 유전 체계를 탐색하여 식물,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연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기술로부터 확보한 미생물 자원은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기술들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균 곰팡이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외 화장품 회사와도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ET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진청과 협업하여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농업용수내 유해미생물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용수의 수질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구 탄소순환 혹은 질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의 휴면과 소생 전이의 기작을 이해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연계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와 관련해서 붕위환경과학과 협업하여 저희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계 및 AI 기법들을 활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분광학 기술과 AI 기법들을 피부의 미생물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전 기구도 개발하는 데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환경생명공학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저희 연구실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환경공학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11명의 구성원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저희 연구실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 학기에 박사과정 학생이 1명이 저희 연구실에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고 2023년에 석사과정 혹은 석박 통합과정 2명의 학생을 더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언제나 제게 연락하길 바랍니다. 아직 연구실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 졸업생이 많지 않아 지난 2월에 졸업한 4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석사 졸업생들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진단회사 중 하나인 웹지노믹스와 마크로젠에 각각 입사했으며 박사 졸업생들은 현재 본인의 연구를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마무리하고 해외에서의 연구원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 연구실을 소개했는데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 못한 부분은 저희 연구실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실 소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학생들이 멋진 한 학기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에너지공학부의 전유광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그린에너지 촉매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 그린에너지 촉매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환경 및 에너지 촉매 기술 개발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재료를 디자인하고 합성하여 다양한 환경 또는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촉매 또는 소재로 적용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고가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백운관 306호이고요. 저희 학생들은 305호 및 313호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서 2015년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화공생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촉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19년부터 본교인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부에서 여러분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유목일물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물질 디자인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 구성의 화학 구성 및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켜 혁신적인 촉매 표면 구조를 개발하여 에너지 환경 시스템들의 성능 및 내구성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물질의 나노 입자와 코어쉘 구조, 아니면 섬유화와 같은 형태 변화를 통해 촉매 재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한 촉매 소재들은 크게 환경 및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구의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 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대기질 오염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는 미세먼지 입자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같은 가스와 함께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 물질들을 저감을 할 수 있는 촉매 소재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의 연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촉매 소재들은 에너지 시스템들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 수소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한 가스 또는 오일과 같은 헤비한 원료에서의 수소를 생산하는 리포밍 반응에 대한 촉매 재료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소를 활용하는 전기화학 시스템인 연료전지의 전극 재료로 또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효율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터리나 태양전지 시스템의 소재 개발들을 통해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과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재 디자인, 소재 특성화, 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향상된 촉매를 제작하여 클린 에너지 소사이티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저희 연구실원들은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좋은 논문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산업 국제 경험들을 해서 학교, 기업, 공공기관 같은 좋은 직장으로의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촉매 연구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에는 소재 합성을 위한 고온 퍼니스, 건조, 오븐 등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촉매 성능 테스트를 위한 촉매 반응기, 그리고 가스 분석을 위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매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SOFC, PMFC 연료전지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RDE 또는 임피던스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에너지 촉매 연구실에는 포닥 연구원을 비롯한 박사 및 통합연구원 그리고 학부연구원으로 총 7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각자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석사 또는 통합학생 한두 명 모집하고 있고 학부 인턴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및 에너지 촉매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저희 그린에너지 촉매 연구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 혹은 연구실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진로 상담 및 개인적인 상담도 언제든 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겁고 유익한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핵화학, 핵물리학 쪽, 가속기 쪽을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90년부터 93년 초까지 근무를 하고 93년 3월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왔는데 이 가속기 또 이런 쪽 연구가 쉽지가 않아서 이 실내 환경에 관심을 갖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 연세대학교에서 라돈 연구를 시작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이제 라돈 안전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왔거나 앞으로 하는 일들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측정과 저감 방법 확립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는데 이런 아까 이제 저희도 전에는 이 활성탄 여기 이제 활성탄 캐니스터입니다. 이거 아까 일주일 정도 라돈을 공간에 놔두고 라돈이 활성탄에 흡착된 거를 이런 감마선 측정기 가지고서 라돈 농도를 파악한다고 그랬죠. 활성탄에 묻은 라돈에서 라돈이 붕괴하면 폴로늄, 납, 비스무스가 생기는데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썼었죠. 썼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라돈아이
라도나의 개발의 모처가 되는 이 기술을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는 뭐 다양한 이 용역 보고서, 라돈 관리, 라돈 저감 매뉴얼 저희 주도로 이제 항상 초기에 저희가 많이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영광, 고리 등에서 방사선 작업자들이 인공방사능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연방사능, 거기가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그때 라돈 관리를 위해서 이 실시간 라돈 모니터도 개발을 해서 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이런 스펙트럼도 나오고 그 사람이 1년에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에 라돈 때문에 몇 미리시버트를 맞는지 그런 장비도 개발해서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측정기는 저희가 십수년 동안 수없는 방법을 트라이해서 만들었죠. 이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든 라돈 검출기였고, 그 다음에 세슘 아이오다이드 이 발광 물질인데 이걸 이용해서 라돈 자선 핵정 검출기도 만들었는데 이건 다 일종의 전문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온화 챔버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이 몇만 원, 많아야 10만 원대 실시간 라돈 측정기를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감 방법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특허도 내고 바닥 배기공법, 가압공법 여러 가지를 또 설계를 해서 평가를. 그 다음에 이 라돈 차단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라돈이 방출되는 물질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라늄 광산이 일부 지역에 있는데 우라늄 광산에 저희 학생들이 가서 이 우라늄 쉐일을 가져와서 직접 우라늄을 집어넣어서 벽돌을 찍어서 여기서 라돈이 나오게 일부러 이제 한 다음에 이 라돈 차단제 저감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990년대 한 기업, 지금은 이제 없어지지만 정일건설이라는 기업의 도움으로 미국의 최초의 라돈 챔버 설계도를 가져와서 이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라돈 연구용 챔버입니다. 이 챔버가 왜 중요한 게 이런 밀폐된 관리된 공간 안에 라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는 농도를 만들어 놔야지 라돈 측정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저감 장치나 저감 물질의 효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돈 챔버는 라돈 연구의 시작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꽤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외국 측정 장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은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측정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차 챔버고 이건 이제 정부 과제 가지고 만든 이 파리빵 메타의 대형 챔버입니다. 이건 1종, 2종, 3종 환기가 다 구현이 되고요. 이 밑에는 토양이나 지하수도 집어넣어서 라돈을 발생시킬 수 있게 했고 이런 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챔버를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돈이 어디서 어떻게 방출되고 이동하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산 모델링, 그걸 우리가 CFD라고 합니다. Computerized Fluid Dynamics, 전산 유체역학이죠. 이걸 전산화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는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실증화라는 얘기는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제 현장을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의 작은 방 벽에 일부러 라돈이 나오게 하려고 이 우라늄 쉐일을 파우더 형태로 분쇄를 해서 발랐습니다. 여기 벽에 다 발랐죠.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이제 라돈이 꽤 방출되겠죠. 일부러 방출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방을 라돈 챔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라돈 차단 페인트, 라돈 차단제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실내 공간에 제 소유의 공간에 이 쉐일을 발라서 라돈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려면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그 백그라운드 이제 뭐 방 안에 라돈이 여기가 농도 단위가 피코킬리퍼리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치가 4피코킬리퍼리터. 근데 차단제 바르기 전에 일부러 높여놨으니까 이 정도 되고 1차 시공할 때 이 정도, 3차 시공할 때 뭐 얼마, 그 다음에 6개월을 재측정했더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라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라돈 바닥 차단 공법을 쓴 국내 최초의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있는 라돈 프리하우스입니다. 이건 학교의 도움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전 시간에도 제가 이 황토가 이게 이제 황토 벽돌인데 황토가 라돈에 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기공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황토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황토를 써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황토를 쓰고, 물론 이 황토는 이 비교적 우라늄 농도가 낮은 황토를 썼고요. 이 벽체 뒤에도 미세한 관들이 있어가지고서 발상해 있는 라돈을 이쪽에 아니라 이 뒤쪽, 벽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압을 걸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 프리하우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뭐 라도나이 초기 모양이죠.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이 F트랩 대표이사 이제 고재준 대표신데 이분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걸 미국의 2015년에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국제 라돈 심포지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우리나라 그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인증제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라돈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인증을 숨 지수라고 표현해서 숨쉬기 좋은 공간, 이런 표시를 주로 다중이용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GV 영화관, 롯데월드, 그다음에 캐리비안 베이, 그다음에 뭐 코엑스 뭐 이런저런 데서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라돈 이슈 때문에 저희가 라돈 세이프 공간 인증,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인증 제도를 개발을 해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롯데월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내 놀이시설이죠. 여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 저도 직접 가봤는데 무지막지하게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 국내 최초로 5회 연속 인증받아서 그 기념식을 했던 장비고, 그 다음에 작년에 2019년 작년에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준비해서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제 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라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꼭 라돈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뭐 우주과학,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 과학의 역사, 핵과학의 역사들이 한 3분의 1 써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이 라돈 얘기인데, 그다음에 일부는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지만은 한 300여 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좀 두껍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많지만 또 쉬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좀 더 쉬운 얘기만 골라서 이 라돈만 가볍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 이메일 주소하고 제 모바일 폰 번호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정에너지 융합연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정에너지 융합연구실에서 무엇을 할까는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강의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학부생들은 유체역학하고 에너지 회수공학, GT융합 설계, 환경공학 실험을 강의를 하고, 대학원 수업은 주로 전산유체역학하고 공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AI 쪽도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면 청정에너지 융합연구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우리 공정을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실험하고 전산 해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먼저 이제 에너지 전환 공정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오매스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적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액상의 연료 또는 기체상의 연료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열적 전환 방법에는 크게 연소, 열분해, 가스화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또는 고분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열분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액상의 연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바이오매스 똑같이 고분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화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소가스라든지 싱가스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엔진이라든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연구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런 실험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플랜트를 생각을 할 때 그거를 최적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한 것이 이제 CF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플랜트 내의 어떤 핵심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적 전환을 위한 장비들이 이제 주를 이루겠고, 그런 열적 전환을 위한 장비들은 대부분 기체고체 다상유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고체 다상유동에 대한 전산 해석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한 전체 공정에 대해서 공정 해석도 하는데, 일반적인 공정 해석뿐만 아니라 CFD를 연동을 시킨다든지 AI를 연동을 시킨 어드밴스드된 공정 해석 기술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적 설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죠. 최근에는 AI, 여기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계학습, 심화학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예측을 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데 가보면은 석탄을 쌓아놓는데, 석탄을 쌓아놓으면은 어떤 이제 조건이 되면은 이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CFD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예측 값을 내는, 그런 이제 모델링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부 대형 연구과제도 많이 하지만, 산학 공동 연구과제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버틀내게 되는 그런 기술들을 해소해주는, 주로 이제 전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점을 찾아주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